안녕하세요. 새해가 되면서 몇 번의 신년회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냥 가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나눈 대화가 이상하게 나를 지치게 할 때가 있죠.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는 이유. 누군가와 몇 시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샤워하는 것도 귀찮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불 끄고 누워 있고 싶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건 내가 나약해서일까? 아니면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가? 라고 고민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화에서 나의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나를 방어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요. 칼 융은 인간의 에너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심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소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융의 이론에 따르면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과 성격이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없고요.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에너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는 사람 또는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만나고 기운이 빠진다는 건 그 만남이 나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향으로 흘렀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유독 기운이 빠질까요? 첫째는요, 계속해서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대화가 일방적입니다. 불평, 하소연, 피해의식, 분노,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말은 그 사람이 하지만 감정의 처리와 정리는 내가 내 내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상담가였나?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감정적 노동을 한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말투는 부드러운데 말 속에는 늘 나에 대한 평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너가 잘못된 거야.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에너지를 씁니다. 설명을 하게 되고 변명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증명하느라 에너지가 좀 바닥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 앞에서만 진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멀쩡하게 행동하고 말하다가도 나만 만나면 짜증내고 무기력한 말을 하고 냉소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친밀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너무 의존하는 거죠. 용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관계를 다 참아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요. 관계는 도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을 많이 할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죠. 관계는 건강하게 흘러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는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만난 뒤에 계속 기운이 빠진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의 구조가 이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죄책감이 아닐까요?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저 사람과 친구 관계를 유지했는데, 계속 지쳐가면서도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는 사람만 남는 관계는 결국 한쪽만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 역시 자기 에너지를 회복할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공간이 사라지면 점점 그 관계는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꼭 연락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리는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빈도, 대화의 깊이, 감정의 개입선 이런 것을 다시 정하는 일이죠. 예전처럼 다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에 다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불안 때문에 저렇게 강한 가면을 쓰고 있구나라고 객관화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래, 네 생각은 그렇구나라고 짧게 답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상대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관찰자 자를 내 내면에 세우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공격적인 말을 쏟아낼 때 상처받고 반박하고 설명하려 들지 말고요. 아,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방어하고 있구나. 자신의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이 거리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소모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너지의 심리적 벽을 세우는 겁니다. 상대의 말이 그대로 내 가슴에 꽂히기 전에 내 앞에 있는 투명한 벽에 부딪혀서 그 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상대의 불평, 분노, 독단적인 말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응, 그건 너의 생각이야. 설득하려 하지 말고요. 바로 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에너지는 늘 받아주는 쪽에서 먼저 고갈이 됩니다. 차단하는 연습이 나를 지치지 않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짧고 명확한 종결 어구를 사용하세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순간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애쓸 때예요. 설명하려 들고 이해시키려 들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꼭 덧붙이려 할 때 에너지가 바닥이 납니다. 이럴 때는요. 짧고 중립적인 말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를 끝내는 용기. 그게 바로 내 에너지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는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입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나 자신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뒤에도 나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선택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자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됩니다. 좋은 환경은 나를 살리고 나쁜 환경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운이 빠진다는 건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운이 빠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심리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와서 조용히 쉬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을 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이 빠지는 만남은 참아야 할 게 아니라 다시 재정리하고 재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에너지 다 귀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앞으로의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는 관계 속에서 평온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